11월 달에만 외국인이 한 300만 주 샀는데 기관도 100만 주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뭐 또 단기 매매를 좀 선호한 산업펀드 같은 경우도 39만 주 정도 매수할 만큼 뭐 외국 기관 매수세가 좀 탄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자들의 시각은 사실 12월에 뭐 얼마나 좀 수익을 땡길 것이냐 이거보다도 내년 시장을 보면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할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 문제인데요. 2차 전지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쪽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포인트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또 내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로 신재생 에너지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올해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변동성도 있었는데 주가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근데 이후로도 신재생 에너지를 봐야 된다고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 이유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신재생 에너지는 앞으로는 이제 대세가 될 것이다. 대세다. 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 금액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국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전력망 관련돼서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원전이 지금 부각이 많이 됐죠. 근데 원전을 뭐 7차 이제 전력 계획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원전 비중이 가장 크게 이제 잡혀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상승폭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27%에서 31%로 가는 거니까 퍼센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7% 정도 수준에서 지금 뭐 20% 가까이 지금 늘어난다라고 보면. 그럼 지금 신재생 말씀하신 건 태양광 풍력 이런 거죠? 네, 그렇죠. 태양광 풍력을 말씀드리는 거죠. 뭐 관련돼서 뭐 한 10년 동안 3배 이상 시장은 국내에서만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지금 러시아 것 때문에 더 많이 지금 뭐 강화하는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 뭐 IRA 법안 뭐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그 관련주들을 계속 사고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렇죠. 네. 어떤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사고 있는 게 11월 달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업종 대표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태양광 관련돼서 대표주 뭐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두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풍력 관련돼서 뭐 CS윈드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외국인 지분율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23.8%에서 25%, 1.2%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분율이 1.2%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니지만 상당히 큰 겁니다. 큰 거죠. 네, 그렇죠. 특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2019년 5월 이후에 외국인 지분율이 가장 높게 지금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지난 5월 달에 외국인 지분율이 18%에 불과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뭐 지금 한 넉 달 동안 한 6% 가까이 지분율을 늘릴 만큼 외국인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뭐 11월 달 한 달 동안만 지금 2.3% 정도의 지분율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0.44%가 됐는데요. 뭐 지금 상장 이후에 외국인 지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이런 태양광 관련된 특히 미국 내에 수출과 관련된 기업들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태양광 같은 걸 말씀을 드리면 이제 태양광 뭐 폴리실리콘하고 이제 태양광 패널 이제 많이 하는데 국내에선 지금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회사는 이제 OCI가 있죠. 그건 국내 내에는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지금 말레이시아에 공장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이제 폴리실리콘보다는 이제 태양광 패널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패널 공장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현대에너지솔루션은 패널 공장은 없지만 지금 국내에서 생산된 거에 뭐 상당량을 지금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반 이상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에서 IRA 관련 법안 때문에 지금 태양광 관련된 이제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뭐 두 업체들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수급액이 조금만 마무리하고 가면요. 이제 어쨌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풍력 대표주로 외국인들이 주식을 최근에 많이 샀다. 기관들은 어떤데? 기관들도 따라 샀어요? 네, 기관들도 많이 샀죠. 뭐 외국인이 사면 뭐 그렇게 같이 사는 경우들 대세 종목들이니까 많이 샀는데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11월 달에만 외국인이 한 300만 주 샀는데 기관도 100만 주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뭐 또 단기 매매를 좀 선호한 산업펀드 같은 경우도 뭐 39만 주 정도 매수할 만큼 뭐 기관 매수세가 좀 탄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이 한 17만 주 정도 샀는데 기관도 한 14만 주 정도 샀고요. 특히 연기금이 9만 주 넘게 산 게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도 뭐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 꾸준히 매수를 했는데요. 외국인이 한 70만 주 정도 지금 매수를 했는데 뭐 기관은 뭐 10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고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뭐 40만 주 넘게 매수를 할 만큼 뭐 외국인 기관이 다 선호하는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 주식을 볼 때 제가 뭐 아주 여러 차례 거의 방송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네, 앞에 K자가 붙어야 된다. 네. 반도체도 사실 우리가 이제 글로벌리 그 업체들이 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K반도체, 네. K방산, K원전, K엔터 뭐 네, 그렇죠. 다 K가 붙죠. 다 네. 붙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K태양광 그죠? 네. 뭐 K풍력 다 네.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주목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제 말씀 국내보다 이제 글로벌 동향을 봐야 되는 건데 네. 유럽 상황은 그럼 어떤 것들이 포커스인지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신재생 에너지를 뭐 확충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네. EU 같은 경우는 리파워 EU 정책, EU라는 정책을 이제 실시하겠다라고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상당히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푸틴이 했는데 불을 지른 겁니다. 네, 그렇죠. 그죠? 네. 같은 거 그렇지 않아도 그러니까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네, 거기다 이제 기름을 부은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좀 높습니다. 유럽 지역이 32% 정도 됐는데요. 예. 이거를 45%까지 이제 2030년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027년까지는 러시아산 이제 화석 연료의 비중은 아예 제로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안 쓰겠다라고 지금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매년 이제 48기가와트 정도 규모로 증가를 늘려야 되는 거고요. 풍력 같은 경우도 36기가와트 수준은 이제 늘려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풍력이 36기가와트 정도다. 그러면 어느 정도냐라고 잘 개념을 안 와닿는데 지금 유럽 내에 작년도에 풍력을 통해서 이제 얻은 전기가 17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2배 정도를 매년 지금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고 이제 자연환경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이제 포커스 맞춰져 있는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남부 유럽 같은 경우는 태양광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북부 유럽, 중북부 유럽 같은 경우는 태양광보다는 이제 풍력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일조량이 아무래도 남쪽이 네, 많으니까. 그렇죠. 많은 거고 예. 네, 북쪽은 이제 북해 때문에 바람이 또 세게 불기 때문에 또 풍력하기엔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마다 그런 차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그러니까 중북부 지역 국가들, 특히 이제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년도까지 지금의 이제 그러니까 풍력 발전을 한 4배 정도 지금 늘리겠다. 네. 그러니까 65기가와트 정도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50년도까지 이제 이거에서 뭐 2배 반 정도 늘린 150기가와트 수준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석 연료를 거의 안 쓰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도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친환경 사실 법안 네, 예, 중심이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법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붙었지만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보면 태양광도 있고 네, 풍력 단지도 보면 그 CS인데 이런 거 보면 상당히 미국에서도 네. 태양 쪽으로 개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풍력 같은 경우는 내륙에 많이 있습니다. 네. 미국에도 이제 풍력 발전이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이 원체 땅이 넓다 보니까 내륙 이제 풍력으로 많이 되어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내륙 풍력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해상 풍력에 최근에 이제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해안이 넓기 때문에 네. 뭐 그러니까 동부 해안, 그다음에 서부 해안 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동부 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관련된 13개 주가 백악관과 같이 해서 뭐 동부 해안의 풍력 발전을 위한 그런 이제 MOU를 체결할 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서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일조량이 좋기 때문에 태양광 쪽으로도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이제 해안 쪽에
그 풍력 발전을 건설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시그널을 계속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풍력 관련해서 지금 동부나 서부 해안에서 2030년도까지 한 30기가와트 정도의 이제 풍력 관련된 생산 시설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뭐 이와 더불어 이제 태양광 관련된 부분도 네. 이렇게 이제 뭐 해양 관련돼서 뭐 넓히겠다라고 하게 되면 네. 특히 IR 법안 자체가 미국 내에 이제 생산 시설이 있는 기업한테 혜택을 이제 줄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뭐 풍력 발전을 할 때 뭐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타워입니다. 타워니까, 그러니까 예. 어차피 이제 풍력 발전하려면 그 프로펠러를 돌려야 되는 게 뭐 지상에서 못 돌리는 거니까 네. 높이 올려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런 타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미국 내 공장을 지금 콜로라도주에 이제 갖고 있는 CS 윈드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벌써 관심주로 막 가시는데. 네, 일단 뭐 관심을 좀 가지시라고 먼저 네네. 맛배기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예.